안녕하세요. 짱이맘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추운 날씨에 잘들 보내고 계시죠? 김장들도 하시고 또 날씨가 추워서 아이들 관리하시는데도 여념이 없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오늘은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말 저녁이에요. 내일이면 낮 시간에 아이들을 실컷 볼 수 있는 그런 기대감과 설레임도 있고요. 또 오늘 저녁에 모처럼 만의 휴무라 잠자기가 아까워 가지고 아이들도 이렇게 모아 놓고 하엽 정리도 하고 물도 챙겨주면서 관리하면서 요러고 놀고 있답니다. 오늘은요 제가 키우는 털복숭이 아이들, 털이 보송보송하게 나여 있는 그런 아이들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리고요. 또 예쁜 아이 또 하나 아이 소개시켜 드리고 그리고 나서 또 다육이 관리하는 데 쪼끔이라도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습도 관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온도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또 습도는 또 다르지요. 겨울 베란다에서 날이 추워 가지고 밤에 거의 문을 닫다시피 하고 생활을 하시잖아요. 지금은 인제 노숙도 끝내 놓고 대부분 아이들을 집 안으로 들여 놓았을 건데요. 날이 점점 추워지다 보니까 추우면 바깥 베란다 문을 닫게 되지요, 밤에. 그렇게 닫으면 습도가 쑥쑥 올라가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습도를 보면 거의 80 까지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면요. 요 아이들이 다육이 원래의 성격이 몸에 수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 포함하고 있는 수분을 발산을 해 가지고 베란다 습도가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환기도 중요하고 통풍도 중요하고 그런데 습도도 아주 중요하답니다. 우선은요 제가 키우는 이런 털복숭이 아이들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리고 예쁜 아이 소개시켜 드리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그렇게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제 눈에 오늘 아주 예뻐 보이는 아이를 하나 먼저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이 아이 이름이 테디베어랍니다. 너무 예쁘죠? 마치 털이 보송보송하게 나여 있는 흑장미 같죠? 이 테디베어 이름 자체가 밤색 곰 인형의 이름에서 따온 이름이라 그래요. 빛감이 곰 인형을 많이 닮은 그 밤색의 특이한 색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세히 보시면은 입장에 털이 보송보송 나 있어요. 이렇게. 요 털이 보송보송 나 있는 아이들이 보통은 이 성격이 좀 까칠할 것 같다라는 선입감을 많이 가지고 있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키우던 테디베어 어린아이가 하나 있죠. 요 아이예요. 제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주 어린아이 뭐 기본적으로 1,000원, 2,000원짜리 아이를 데려다가 이렇게 키웠었는데요. 이 아이 데려올 때 아주 이 밤색의 색감에 홀딱 반해 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이거 보세요. 이 아이 분갈이도 안 해 주고 요거 다이소 화분이에요. 요렇게 저희 그 거의 뭐 방치하다시피 무관심 속에서 베란다 안쪽에서 자랐었는데 이렇게 웃자람도 없이 또 색감도 그럭저럭 유지를 하면서 아주 건강하게 잘 있어 주는 게 너무 기특하고 대견한 거 있죠. 요렇게 또 새 입장이 살짝 위로 요만큼 나왔어요. 약간은 관목형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인데요. 요 테디베어도 많이 키우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하실 텐데 이 아이가 까칠할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순한 아이예요. 전혀 까칠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베란다 영상을 찍을 때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죠. 이 아이도 그렇고 아주 어린 테디베어도 그렇고 그 왜 그러냐면요. 베란다 안쪽에서 예쁜 아이들한테 치여 가지고 안에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카메라 영상에 잡혀 보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뭐 한 번 정도 스쳐서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 아이 성격이 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웃자람도 별로 없고요. 한 가지 좋은 점이 햇빛이 부족해도 잘 자라는 아이예요. 그래서 베란다에서 키우실 때 보통 햇빛 걱정 때문에 아이들이 웃자라고 초록둥이다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햇빛이 그닥 많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색감을 유지하면서도 크게 웃자람 없이
잘 자라는 아이라 제가 성격이 순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이 아이는 통풍과 습도에 약하답니다. 그래서 습도 관리가 가장 중요하고 습도가 높으면 복랑이처럼 입장을 뚝뚝 밑입장을 떨구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그거 한 가지가 단점인데 뭐 베란다 창문을 거의 열어놓고 살다시피 하면서 관리를 하신다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좋을 그런 아이랍니다. 이 테디베어는요, 많지는 않지만 제가 키우는 요 털복숭이 종류의 아이들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 털복숭이 아이들 중에서 성격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밤색 색감이 아주 매력적이고 장미꽃처럼 이렇게 자라는 게 정말 매력적인 그런 아이랍니다. 이 테디베어 한번 키워보셔도 베란다에서 햇빛이 조금 적어도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아이랍니다. 그리고 또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요. 저렴하고 털이 보송보송이 있어서 좀 까칠할 것 같아도 순하고 착하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한번 키워보셨으면 싶어서 오늘 제 눈에 띄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이 아이 같은 털복숭인데요. 이 아이가 제가 저희 집에 한 3년 된 것 같아요. 이 아이도 1,000원짜리 아마 2몸인가 3몸인가를 합식해서 키웠었어요. 원래는 지금 이렇게 작죠. 얼굴이 조금 컸었는데 자라면서 입장도 조금 짧아지고 로제트 이 수영도 조금 키도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달달 달궈지도록 제가 몰랐던 거 있죠. 오늘 보니까 이렇게 베란다 안에서도 빨갛게 이렇게 물이 들었더라고요. 이 모습이 또 너무 예뻐가지고 또 이 아이도 이렇게 털이 보송보송하게 나 있죠. 3년 차가 되니까 이렇게 물이 들어오더라고요. 이 아이도 처음에 저희 집에 들어올 때 완전 초록둥이로 들어왔었어요. 저 뒤에 이 아이하고 아주 닮은 아이가 하나 있죠. 금황성이에요. 금황성과 부용은 구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닮았고 따로따로 놓으면 이 아이가 부용인지 금황성인지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많이 닮은 아이랍니다. 이 아이는 금황성인데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하면 부용보다는 이 색감, 녹색도 조금 진하고요. 이 붉은색도 조금 진해요. 근데 이 아이도 거리대에 한번 나가지 못하고 안쪽에서 키워서 그런지 그리고 저 부용보다 햇수가 저희 집에 들어온 햇수가 조금 1년 정도 작아요. 작년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초록빛을 이렇게 햇빛을 못 쏘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초록빛을 띠고 붉은색 라인이 이렇게 들어왔죠. 이 모습이 제 무관심 속에서 예쁜 아이들한테 치여가지고 한 번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오늘 일요일날 물을 조금 챙겨줄까 생각하고 오늘 밤에 와서 아이들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이 싹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은 해가 묵으면 묵을수록 물이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아이가 그런 아이예요. 처음에 들어올 때 완전 초록둥이였었는데 이렇게 물이 들고 아주 너무너무 예쁘게 잘 자라고 있는 거를 엄마가 몰랐답니다. 너무 예쁘죠? 이 부용도 성격이 괜찮고요. 간목형은 물을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이 털복숭이만큼은 예외인 것 같아요. 물을 아주 적게 먹고요. 마디게 주어도 되고요. 또 이 털 입장에 물이 닿지 않도록 물을 주셔도 좋은데 저는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냥 위에서 다 관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뭐 상관없는 것 같아요. 뽁뽁이로 한 번씩 불어서 털어주기만 한다면 크게 그렇게 까칠한 성격도 아닌 것 같답니다. 이렇게 물이 들어오고 털이 보송보송 나 있는 모습이 너무 매력있고 예뻐서 그리고 가격도 아주 저렴이잖아요. 이런 아이들 데려다가 2, 3년만 묵으면 이렇게 예쁜 빛깔을 가질 수 있고요. 또 여름에 꽃이 피거든요. 매력있고 예쁜 아이랍니다. 그래서 한번 꼭 키워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아이 중에 하나인데요. 털복숭이 제가 키우는 아이가 또 하나가 있죠. 이 털복숭이 중에서 그래도 제일 까칠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 아이 웅동자금이죠. 웅동자하고 웅동자금도 초보님들 뭐 구스님들도 많이 키우시지만 이 아이가 털복숭이 중에서 가장 까칠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풍이 안 되면 입장을 뚝뚝 떨구는 그런 아이랍니다. 그리고 습도가 높으면 이 아이가 입장을 떨궈요. 그래서 조금
까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아이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금이다 보니까 조금 까칠하겠죠. 그리고 입장 끝에 발톱이라고 하죠. 곰발바닥을 닮았다 해서 옹동자잖아요. 곰발바닥에 발톱이 빨갛게 점을 찍으면서 아주 매력 있고 그렇게 물이 들어오는 아이인데 안쪽에서 자라다 보니까 저희 집 아이는 그렇게 빨간색 물이 제대로 안 들어왔어요. 연하게 이렇게 들어왔죠. 그래도 그냥 입장 별로 떨구지 않고 한두 입장 저렇게 떨군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저 뒤에 테디베어나 부용도 역시나 마찬가지인데요. 입장이 하여별지거나 아니면 떨어지거나 하면 저렇게 상처 자국이 남아요.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 또 나무 색깔로 변하면서 상처 자국이 또 아물어 가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뭐 그럭저럭 잘 키울 수 있는 아이인데 통풍하고 습도만 조심하면 그닥 까다롭지 않은 것 같고요. 이 옹동자금은 약간 까칠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테디베어하고 부용 이런 아이들은 그냥 무난하게 키울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아이랍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 아이랍니다. 이 아이는 털복숭이는 아닌데요. 요 테디베어 데려올 때 같이 데려왔던 아이예요. 그래서 내가 나란히 놓고 키우는데요. 베란다 영상 찍을 때 한번 지나가면서 잠깐 보여드렸더니 아, 그 아이 정말 예쁘다라고 댓글을 누가 주셔가지고 또 가까이서 보여드리고 싶고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데리고 나왔어요. 이 아이는 박화장이라는 아이랍니다. 제가 농장에서 박화장을 많이 봤는데요. 이렇게 붉은색으로 물이 들어온 아이는 이 아이가 처음인 것 같아요. 초록초록으로 해서 여름에 노란색 꽃이 피는 아이죠. 이렇게 관목형으로 나무 형태로 해서 그 노란 꽃을 예뻐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초록색의 노란 꽃이 핀 아이를 본 적이 있는데 그닥 예쁜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꽃도 피지 않았는데 이렇게 붉은색으로 물이 들어온 모습이 너무 예뻐가지고 친구랑 같이 그 키핀장 근처에 작은 농장에 놀러 갔다가 그 친구가 골랐는데 저에게 양보를 한다고 하면서 주워가지고 이 아이를 또 이렇게 요 두 몸이에요. 원래는 두 몸을 합식해서 이렇게 키웠답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베란다 안에서도 LED 등에 전구형 밑에다가 색감을 유지하라고 그렇게 밑에다 두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빛감이 제 예감으로는 오래 갈 것 같은 생각이 든답니다. 이 박화장은요. 또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요. 원래 학명으로 불리기도 해요. 본래 학명이 세덤 팔메르라고 돼 있어요. 팔메리라고 돼 있는데 그냥 농장에서는 팔메리라고 부른다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박화장으로 우리나라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데요. 생장 속도는 보통인 편이에요. 나무 형태이기 때문에 뭐 다른 다육이에 비해서 조금은 빠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적심삼목으로 번식을 하는 아이고 하형 다육에 속해요. 봄하고 가을부터 성장을 하는데 유독 이 아이가 입장이 조금 얇잖아요. 이렇게 입장이 얇은 아이들이 추위에 약한데 이 아이 최저 생육 온도가 0도예요. 0도라서 추위에 조금 강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잎이 약간 묵으면 약간 통통해지고 이렇게 로제트가 조금 작아지는데요. 입장이 조금 약간 쪼글쪼글하거나 이 하엽이 많이 지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하엽을 많이 띄워주긴 했는데요. 저 밑에 한두 장씩 달려있죠. 이 하엽이 많이 지면 그때쯤 해서 물을 듬뿍 챙겨주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겨울에는 조금 물의 양을 줄여서 그렇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팔메르라고도 하는데요. 외국에서는 그린스타라고 부른대요. 초록색의 별 모양처럼 생겨가지고 그린스타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이 병충해에 강하대요. 해충에 강해서 뭐 별일가 그렇게 그닥 끼지는 않는데요. 관여비처럼 약간의 여름에 진딧물이 생길 수도 있는데 뭐 많지는 않고요. 그때그때 그냥 잡아서면서 그렇게 관리를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꽃이 생장점에서 나오는데요. 이 노란색 꽃이 예쁘기 때문에 꽃을 보려고 많이들 꽃대를 자르지 않고 그렇게 키우는 아이 중에 하나인데 꽃대를 잘라주면 또 자구 번식이 또 2개, 3개로 그렇게 나오는 아이이기도 하답니다. 근데 이 빛감 자체로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묵었다 할 수 있는 아이예요.
이 아이 보시고 박하장에 농장에 가서 박하장을 보시면 전부 초록둥이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 부용이나 이런 아이처럼 2회 정도 2, 3년 묵으면 이 붉은빛을 반드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주 매력있고 성격도 순하고 착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키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초록둥이에 노란색 끝이 피었을 때는 별로 예쁜지 몰랐는데 핑크색이 들어오면서 제 눈에 이렇게 너무 예뻐 보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요, 보통은 이 털복숭이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털복숭이들이 대부분 하형종이에요. 봄부터 가을까지 성장을 하는 아이들이거든요. 털이 있어가지고 추위에 강할 것 같은데 추위에도 아주 약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습도에도 약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털복숭이들 중에서도 제가 키우는 아이가 한 아이가 더 있어요. 이 아이 월터이죠. 이 월토이, 토이들 종류 중에서 흑토이, 백토이, 월토이 뭐 종류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명찰을 떼면 저는 진짜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약간 입장이 색깔이 뭐 진하고 연하고 뭐 그런 차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제가 유일하게 키우고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도 만 3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 시작하기 전부터 키웠던 아이인데요. 요렇게 베란다 안쪽에서 햇빛 한번 보지 않았어요. 보지 않아도 이 정도로 수영을 유지를 하면서 아주 잘 자라는 아이랍니다. 그래서 베란다 햇빛이 부족한 곳에서도 잘 자라는 이런 털복숭이 아이들 키우셔도 훌륭한 대육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털복숭이 아이들을 잠깐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이 아이들이 습도에 약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베란다에서 습도 관리를 하실 때 보통 봄, 가을에는 베란다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뭐 습도를 그렇게 크다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여름하고 겨울은 습도가 많잖아요. 여름은 뭐 창문을 열어놔도 장마철이라든가 그런 때는 습도가 높아가지고 그래도 선풍기라도 틀어주고 그렇게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겨울에 추워가지고 저도 어젯밤에 조금 유난히 조금 몸이 안 좋았든지 더 추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베란다 아이들 추울까봐 문을 꼭 닫았어요. 제가 잠자는 시간에 문을 닫고서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잠깐 베란다를 나가봤더니 베란다 유리창에 습기가 호연하게 끼면서 습도계를 보니까 89%를 찍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한 두세 시간 사이에 습도가 쑥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겨울에 이 습도 관리를 또 온도 관리 못지않게 해주셔야 되는 게 이런 아이들이 습도가 높으면 입장을 떨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방울이들 종류들도 그렇고요. 물론 다른 다육이도 창 같은 경우도 습도가 높으면 물이 찰 수가 있기 때문에 습도 관리도 온도 관리 못지않게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 되는데요. 습도가 그렇게 올라가면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셔야 되는데 오랫동안 열어놓으면 또 이렇게 추위에 약해서 또 아이들이 냉해를 입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거실이나 방 쪽으로 통하는 문을 활짝 열으면 베란다 온도도 올라가면서 습도는 내려가요. 그렇게 해서 습도를 겨울 동안은 되도록이면 뭐 건조하게 키워야 한다 하지만 0%로 될 수는 없잖아요. 보통은 제가 저 같은 경우 40, 50%요 정도 유지를 하면 그냥 쾌적하다라고 느낄 정도의 습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를 유지를 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습도가 올라가면 안쪽에 문을 열어서 습도를 조금 내려주고요. 밖에 날씨가 조금 따뜻하다 싶으면 당연히 바깥에 창문을 열어서 습도를 내려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습에 약한 아이들 습도 관리에 신경을 쓰셔서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해서 통풍구도 시켜주시면서 습도 관리도 온도 관리 못지않게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오늘 잠깐 하면서요. 한 가지 그 습도 관리에 대해서 나온 글을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늘 공부할 때 쓰는 아이패드인데요. 자료를 찾다 보니까 요 글이 이게 지금 제목이에요. 이걸 들어가면 더 복잡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복잡함까지 다 알려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요 한 줄로만 이거 보시면은 야간 온도가 낮고 습도가 높으면 뿌리가 냉해를 받는데요.
냉해를 받아 뿌리 썩음 증상이 나타나지만 그 증상이 즉시 나타나질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봄철에 가서야 서서히 시들기 시작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습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습도가 높아도 뿌리에 냉해를 입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베란다에서 습도를 꼭 반드시 관리를 해 주셔 가지고 일정 습도를 유지를 하는 게 좋은데요. 50% 밑으로 내려가게끔 관리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50%가 올라간다 싶으면 환기를 시켜서 습도를 내려주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털복숭이 아이들이나 방울복랑, 물론 모든 달기가 다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견디고 덜 견디고 차이가 있겠지만 습도에 유독 약한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 습도도 온도 못지않게 꼭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예쁜 아이도 궁금해하시는 아이가 있어가지고 저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댓글에 베란다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그 라주야 옆에 아이가 누구예요? 하고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또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데리고 나왔답니다. 이 아이요, 멕시코 마리아 슈퍼클론이에요. 아주 자줏빛의 색감이 너무 예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 아이 이름이 궁금하다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나왔답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보통 창들은 빨갛게 물이 드는데 이 아이는 자줏빛의 손톱이 예뻐요. 아주 작아요. 제가 창들도 대부분 이렇게 큰 아이들을 안 데리고 오고요. 이렇게 작은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왜냐면 가격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작은 아이들을 여러 개 키우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작은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요. 아주 다른 창에 비해서 이 빛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잠깐 보여드린답니다. 손톱이 아주 하늘로 치솟은 게 너무 예쁘죠? 이 아이하고 대비해서 슈퍼클론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창에 대해서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요즘 들어서 조금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데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아이는 에보니 슈퍼클론이에요. 앞에 멕시코 마리아 슈퍼클론하고는 또 색감이 정말 빨갛고 예쁘죠.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오는 이런 아이, 또 피멍도 이렇게 있으면서 이 아이도 정말 작은 아이예요. 이 두 아이를 이렇게 제가 비교도 하고 나란히 놓으니까 또 서로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매력적인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아이 두 아이를 이렇게 데려와서 부여분에 심어주었다 하고 베란다 영상에서 보여드렸더니 이 아이 빛감이 너무 예쁘니까 그 아이가 궁금하다라고 댓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데리고 나왔답니다. 너무 예쁘죠? 두 아이 색감이 너무 예뻐요. LED 등 1순위로 제가 관리하고 있는 아이랍니다. 그리고 또 한 아이가 이 아이가 또 오늘따라 또 예뻐 보이더라고요. 백분을 뽀얗게 입었는데 이 아이도 거리대 한번 나가지 않았거든요. 파우더 퍼프금이에요. 백분을 뽀얗게 입은 것도 예쁜데 요즘 베란다 안에서요. 날씨가 추우니까 이렇게 핑크색이 들어와요. 요 핑크색이 들어오고 또 이 아이가 제가 또 애착을 갖는 게 요 밑에 아이가 좀 여름에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이쪽 입장이 좀 찌그러졌었거든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새 입장을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자기 모양의 얼굴을 되찾아가고 있는 모습이 또 기특하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파우더 퍼프 금 붉은색으로 핑크색으로 또 이 하늘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 빛감이 또 너무 예쁜 거예요. 하늘하늘하면서 이 백분을 뽀얗게 입은 모습이 너무 예쁘고 또 이 아이가 물을 또 조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물을 조금 챙겨주느라고 이렇게 데리고 들어온 김에 영상에 한번 보여드린답니다. 이렇게 제가 키우는 털복숭이 아이들 관리하는 거와 습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와 함께 행복한 다육생활을 이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응원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마음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세요.